한국의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미주 한인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비즈니스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8건의 조류 독감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부터 처방이나 검진 없이도 약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기기인 만큼 구입 전 제품 보증기간 등의 사항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6명을 연쇄살해한 용의자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무장한 채 거리를 돌아다니다 주민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마리화나 배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에서 낙태 문제보다는 물가 상승 같은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사전 투표도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의 투표 49%, 민주당의 투표 45%로 오차 범위인 4.1% 이내이긴 하지만 공화당이 4% 앞섰습니다. 중간선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48%가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낙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5%에 그쳤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 판례의 폐기 이후 낙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제 문제가 다른 이슈들을 압도한 겁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는데 유권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Georgia legislature has been really tough on changing our laws that I feel like women should have a right to choose. I bit my tongue and voted for Herschel Walker. Because I feel that Warnock is contributing to the problems we're having financially across the country.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분위기는 민주당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8%에 달했는데 바이든의 인기 하락도 민주당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지난 주말 한국의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불편은 미주 한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비즈니스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한국의 데이터 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를 빚은 카카오 서비스. 서비스가 마비된 시기는 이틀 정도였지만 메신저와 차량, 금융 서비스 등이 멈추면서 피해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미주 한인들 역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카톡이 먹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연락이 안 돼서 저도 가족들의 이제 걱정되고 이제 저희 부모님 또한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메신저인 만큼 업무적으로도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여권 인포메이션을 주로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는데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오는 데 있어서 일단 전송이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받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많이 불편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이 국지 전화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일정 변경을 하신 경우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그룹 단체톡으로 해갖고 카톡을 많이 쓰고 있는데 카톡이 안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피해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탈카카오톡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텔레그램 등이 인기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카톡 먹통에 따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다른 메신저 앱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과거 빅테크 기업들 역시 데이터 사고 사례가 있었지만 신속하게 복구한 선례를 교훈 삼아 또 다른 불상사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두연입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비스를 빠르게 복구한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는 장시간 먹통이 됐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지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난 직후 네이버 서비스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뉴스 댓글 달기와 스마트 스토어 쇼핑이 먹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3시간 안에 복구됐습니다. 네이버는 화재 발생 이후 전력이 정상 공급되고 있던 90분 동안 중요한 데이터를 전부 다른 데이터 센터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난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는 트래픽도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화재 발생 후에 다른 IDS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주요 서비스를 이중화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카카오는 달랐습니다. 주요 서비스 대부분이 장시간 먹통이 됐습니다. 카카오는 자기들도 이중화를 해놨지만 전환이 오래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화돼 있는데 이제 트래픽을 전환을 하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걸리고 있었던 것이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서비스 대부분을 판교 데이터 센터 한 곳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이런 서비스들은 분산 배치돼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말만 이중화지 사실상 이중화 시스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기존의 설계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고, 되어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됐다면 시뮬레이션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트레이닝도 안 했다는 게 드러난 거고. 카카오는 판교를 포함해 4개의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다고 밝혔지만 안양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의 규모는 물론 위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업을 해둔 게 맞는지 이어질 조사와 재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8건의 조류독감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LA 공중보건국은 지난 17일 야생 조류들 사이에서 모두 8건의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곳은 롱비치와 LA, 사리토스 지역으로 캐나다 거위와 해오라기에서 각각 발견됐으며 감염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H5N1으로 알려진 조류독감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조류독감이 일반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은 낮지만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만지지 말고 떨어져서 관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조류독감은 올해 미 전역에서 1월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5천만 마리의 야생 조류와 가금류가 살처분됐으며 적어도 17개 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는 병원 처방이나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약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보청기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처방전 없이 보청기 구입이 가능해도 자신에게 맞지 않은 기기를 살 경우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연방정부의 보청기법은 처방전 없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보청기를 구매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대 8천여 달러에 달하던 보청기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일반 약국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경증이나 중증 청력 손실만 해당되는데 혜택 대상만 3천만 명에 달합니다. The people most help are adults with mild to moderate hearing loss who might not take that first step. 하지만 저렴한 보청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더라도 엄연한 의료기기인 만큼 자신의 증상에 맞는 기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난청은 개인차가 있는 만큼 보청기 구입 전 청력 검사를 통해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가 맞지 않아 귀에 통증이 오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반품이나 교환 규정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Are you going to be covered if they break down? And how long is that coverage for? And what happens when they do break? Are you going to be able to repair them like we can with prescriptive hearing aids? Or are you out and you have to start all over? 전문가들은 보청기 제품에 비처방 의약품을 뜻하는 OTC 문구가 없을 경우 연방당국이 보증하지 않는 기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역시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심각한 청력 손실이 있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워싱턴주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부인을 납치해 경찰이 추적에 나서면서 실종 경보까지 내렸는데 오늘 새벽 발견됐습니다. 워싱턴주 순찰대에 따르면 용의자인 53살 안채경 씨가 지난 16일 부인인 42살 안영숙 씨를 납치해 도주했지만 오늘 새벽 2시 부인 안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 순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종됐던 부인 안 씨는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남편 안 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인을 납치해 닷지 캐러밴 차에 태워 사라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편 안재경 씨에 대한 행방을 쫓고 있다며 키 5피트 8인치 180파운드의 갈색 눈을 가진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목격할 경우 주민들에게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몇 달 동안 6명을 연쇄 살해한 용의자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국은 지난 15일 용의자가 스톡턴시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으며 감시한 끝에 43살 애슬리 브라운리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용의자 브라운리가 자동 권총으로 무장한 채 차를 타고 스톡턴시를 돌아다니며 다음 희생자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The arrest happened in two parts. One was community tips, and the second was good old-fashioned police work. We are sure we stopped another killing. 브라운리는 스톡턴시에서 지난 7월 8일부터 2달여 동안 5명의 남성을 총격 살해하고 여성 1명은 중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연쇄 살인범을 체포하기 위해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주민에게 8만 6천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어 한 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하버시티에 위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현금 인출기 ATM 기기를 점검하러 온 직원이 무장 강도에게 총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 least 5 to 7. And we didn't know what it was. We thought it was probably like, like a car's engine or something, but no. I hope they catch him. It's kind of crazy. 총상을 입은 부상자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용의자의 신상 정보와 은행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고 경영자는 3분기 실적에 관한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9월부터 10월 전반까지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활용해 거래한 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가는 일정 부분 물가 급등 탓도 있지만 거래 건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객들의 신용카드 연체도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당분간 소비 지출은 탄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경제학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업자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제거할 유일한 방법은 경제를 침체로 빠뜨리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마리화나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버는 자사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와 마리화나 업체 리클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늘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첫 마리화나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화나 주문은 우버이츠 주문 절차와 동일하며 수령자의 나이와 음주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우버는 토론토를 시작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우버와 리클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불법 마리화나 시장을 퇴치하고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섬뜩하고 소름 끼치게 생긴 인형이 인기를 끌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살 여아 브라이어 베어드는 할로윈 상품 가게에서 소름 끼치게 생긴 악마 인형이 마음에 들어 구매한 후 크리피 클로이란 이름을 붙이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후 베어드가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을 때 이 인형이 레스토랑 직원에게 화제가 되면서 인형을 위한 특별 케이크가 제작되는 한편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국제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주류 언론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면서 베어드의 악마 인형은 끔찍하게 생겼지만 베어드는 인형과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도심에 드론 공격이 이어져 임신부를 포함한 민간인 4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러시아를 모든 국제기구에서 퇴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키이우 시내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출근길에 나섰던 시민들은 대피할 곳을 찾아 뛰기 시작합니다. 미사일로, 총으로 막공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 군이 발견한 건 무인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수도 키이우에서 최소 4차례에 걸친 자폭 무인기 공격으로 임신부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More than 200 apartments building destroyed from Russian attack. We killed a lot of people, civilians, unguilty people. And that's why it's terror attack.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모든 국제기구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번 공격에 동원된 무인기는 이란이 러시아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어느 쪽에도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한 증거가 확보되면 신규 제재를 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متاسفانه اخباری منتشر می‌شود که مبتنی بر اهداف سیاسی است و عمدتاً از سوی منابع غربی هم به اونها دامن زده می‌شود. 이유는 다음 달부터 우크라이나 군을 대상으로 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무기 구매 지원을 위해 5억 유로, 약 7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 이후 10일부터 일주일 넘게 우크라이나 전역에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맏형 진부터 순서대로 입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병역 특례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지난 15일 부산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던 방탄소년단 BTS. 이들의 완전체 모습을 당분간은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BTS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고 올해 말까지 입대가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이 입영 연기를 잦은 철회하면서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 겁니다. 빅히트 측은 또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특례가 가능한 예술 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를 하는 등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BTS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TS 측에서 자진의 입영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최근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이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는 현무5 미사일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정한 대규모 기동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미사일 한 발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아오릅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처음 공개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5의 발사 장면입니다. 우리 군이 삼축 체계 중 대량 응징 보복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은밀하게 개발 중인 이른바 비닉 무기 중 하나입니다. 탄두 중량이 8톤이 넘어 괴물 탄도미사일로 불리는데 사거리는 최소 300km 이상, 마하 10속도로 날아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양 김정은 벙커는 물론 풍계리 핵실험장 등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계속되자 우리 군이 이 현무5 시험 발사 장면을 정식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상응하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현무5 공개라고 전했습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 전군은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인 호국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군의 야외 기동훈련으로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상정해 실시되고 이례적으로 미군 전력까지 일부 참가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역사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발할지 말지 여야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으므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은 위원장 자리까지 찾아가 항의했고 한동안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왜 말이 안 돼? 네? 앞으로 그래!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생겼던 얘기죠 이게! 감사해야지! 주선표라 소리 들어보시라고! 아니! 공기 개발된 게 아니고 모르겠어! 항의의 뜻으로 여당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환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과한 바로 다음 날 방송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한 건 명백한 국회 모욕이라는 민주당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국회 전체를 모욕한 건 아니라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역사관을 두고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 위원장이 식민사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형적인 친일 식민사관 역사관이 반영된 얘기 같습니다.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하니 일본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시혜를 베풀어줬어.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결론은 이런 거. 국민의힘은 국정교과서 추진이 필요했다고 이 위원장을 옹호했습니다. 정부가 하다 못해서 이런 국정교과서라도 내어서 선택권을 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이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부 장관이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한 대부분을 되돌리겠다고 밝혀서 트러스 총리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헌트 장관은 영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하고 에너지 요금 지원은 축소한다고 말했는데요. 최저 소득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는 시기를 1년 앞당기려던 계획을 아예 취소하고 경제 여건이 될 때까지 무기한 동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소된 감세 정책 규모만 연 320억 파운드, 우리 돈 32조 원 규모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트러스 총리를 향한 불신으로 크게 흔들렸던 금융시장에서는 파운드화와 국채 가격이 오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보수당 의원 100명 이상이 트러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 서한을 보낼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트러스 총리를 향한 사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 국경에서 난민 92명이 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돼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또다시 난민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튀르키예 측이 알몸 상태의 난민들을 그리스 쪽 국경지대로 옮겨놓고 갔다고 주장했는데요. 국경 인근 강으로 이송한 난민들을 구조해 보호하고 있고 난민 92명 가운데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튀르키예는 그리스의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난민들의 사진을 공개한 그리스를 맹비난했습니다. 열차가 멈춰있던 버스를 들이받고 부서진 차량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네덜란드에서 버스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서 있다가 열차와 부딪힌 건데요. 버스 운전자가 차량 이상을 감지하고 밖에 나와 있던 덕분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번에 얘기한 우리가 꼭 우리 이제 드라이버 입장에서 우리가 차 주인 입장에서는 워런티를 살리고 워런티가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은 포함이 돼가지고 거기서 돈 안 내고 치료를 받는 걸 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메인테넌스를 잘 해야 되고 그 기록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한국 분들은 당연히 옆집 아저씨도 바디샵, 정리샵 하는 분이고 우리 옆집에도 바디샵이 있어갖고 거기를 가가지고 딜러는 뭐 200불도 될 수 있고 300불도 될 수 있는 똑같은 오일 체인지가 여기 가면 30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서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오일 체인지를 하면서 아니면 메인테넌스를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데 나는 몰랐다. 그래갖고 운전을 하게 돼가지고 6개월 후에 딜러에 가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딜러가 그때는 우리하고는 메인테넌스 한 기록이 없는데 어디서 메인테넌스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메인테넌스를 안 한 겁니까? 할 때 내 옆집 정비샵 아저씨한테서 오일 체인지를 지금 꾸준히 했습니다 할 때는 이 딜러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안 할 동안에 그 옆집 아저씨가 오일 체인지를 할 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이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 워런티는 우리가 이 책임을 못 지고 이 고치는 거는 주머니에서 돈을 내면서 고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아규멘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내 차가 완전 새 차다 아니면 내 차가 좀 비쌌다 그럴 때는 워런티 특별히 베이직 워런티 3년이든지 5년 동안에는 조금 비싸도 더 이렇게 딜러 같은데 아니면 메인테넌스를 잘하는 데 가서 메인테넌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메인테넌스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오일 체인지 같은 아니면 레귤러 메인테넌스, 뭐 water, fuel tank, lubing 이런 걸 다 볼 때 베이직 워런티 속안에서 우리가 소비자가 해야 되는 responsibility고 이 responsibility를 잘한 기록이 있는 거가 특별히 나 레몬법으로 소송할 때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복구와 관련해서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는 이례적인 대응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티, 카카오네비 주요 기능에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문자를 혹시 받으셨나요? 발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 좀 생소하셨을 텐데요. 정부가 평소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황을 알리는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사기업인 카카오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보통 재난 문자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발송되는데요. 정부의 이례적인 대응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비스 장애로 국민이 불편을 다 겪은 뒤에야 나온 공지라는 점에서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빨간 양념이 더해진 길거리 대표 간식 떡볶이부터 단무지에 당근만 단출하게 넣고 연겨자 소스를 찍어 먹는 김밥까지 중독될 만큼 맛있는 음식 이름에 마약이라는 글자를 붙이곤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마약을 기호식품으로 여길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식품안전처 관계자는 어제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최근 이런 마약 마케팅에 반대해 특허청은 마약이 붙은 상표를 제한하고 있고 국내 주요 쇼핑몰들은 마약을 금지어로 정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제철을 앞둔 대게 수십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별다른 조리법 없이 찜통에 넣어 푹 삶기만 해도 되는 대게. 간이 적당히 배어 있어서 양념이 따로 필요가 없는데요. 한겨울 제철을 앞두고 미국 알래스카 어업회가 올해 대게잡이를 금지했습니다. 알래스카 베링해 연안의 대게수가 최근 3, 4년 새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현지 연구원은 베링해 대게가 2018년 80억 마리에서 지난해 10억 마리까지 급감했다며 충격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스터리한 대게 급감 원인으로 질병이나 남핵보다는 지구온난화를 꼽았는데요. 기후변화로 알래스카 인근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해빙이 사라지면서 수온이 영상 2도 미만인 지역에 사는 냉수 어종인 대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한 가정집에서는 이런 소동이 빚어졌네요. 몸무게 180kg의 야생 갈색곰이 반쯤 잠긴 채 집 데크 아래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눈이 주인이 모르는 사이 야생곰이 이곳에 떡하니 털을 잡고 있었던 거죠. 출동한 야생동물 당국은 이맘때면 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한 좋은 굴을 찾아 나서는데 장소를 잘못 고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마취총으로 진정된 곰을 방수포 위로 옮긴 후 차에 태워 마을에서 떨어진 야생에 풀어줬는데요. 부디 이번에는 곰이 제대로 겨울잠을 잘 공간을 잘 찾았으면 좋겠네요. 결혼 입장곡에 맞춰 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10여 쌍의 커플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빠른 속도로 혼인 서약을 하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이 떨어지자 연인들 사이에 동시에 한데 모여 초스피드로 결혼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러시아법은 결혼 신청서가 제출된 후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결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모스크바 당국이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예외 사례에 동원령을 추가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런 절차는 군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